네,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제가 지난번 마지막으로 올린 동영상이 이번 주 화요일이었으니까 이틀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참고하셔서 들어주시고 지난 이틀 동안 제가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좀 있어서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이렇게 또 동영상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동영상 시작하면서 늘 하던 말입니다. 이 동영상은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동영상은 아니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제 동영상은 세 가지 시리즈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대사증후군 시리즈 1번부터 112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균형잡기 시리즈입니다. 세 번째가 지금 올려드리는 복습 응용 연구 동영상 시리즈입니다. 이 동영상을 참고하시거나 연구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첫 번째 시리즈,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시리즈를 1번부터 112번까지 정주행하시면서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 균형잡기 시리즈에 들어가신 후부터는 이 동영상을 참고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많은 내용들은 절대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따라 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설사 또 충분히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도 자기 몸에 맞춰서 연구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틀 3일 동안 변화됐던 것들 중에 그저께쯤이었습니다. 그저께 또 하나님이 또 귀한 방법을 또 이렇게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귀한 방법을 알려주신 게 있는데 이게 조금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전달하기가 어렵고, 근데 무슨 귀한 방법인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어찌보면 좀 강한 방법이에요. 강한 방법이고, 다리를 바꿔주는 강한 방법이고, 또 다리만 바꿔주는 게 아니고 앞 뒷다리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순방향 원리를 조금 더 잘 적용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 왼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리 조작과 왼손 운동과의 상관관계를 조금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운동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항상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주변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벌써 다 열어두신 것 같은데, 제공해 주신 건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 또 더듬어 찾지 않는다라는 거, 그냥 너무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그런 걸 조금 느끼게 되는데, 제가 뜬금없이 제가 기도할 내용이 없으면 이런 기도 하거든요. 이제 바깥에 나가서 운동할 때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더 좋은 거 있으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러니까 돈을 달라 이런 기도보다도 그냥 이제 제가 여러분들 돕는 측면에서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구할 수는 없는데, 뭐가 뭔지 구할 수는 없는데 더 좋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답답하니까. 근데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희한하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입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하는 행동을 이래 한번 보세요. 바깥에 나가서 이제 운동하다가 이제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오른팔 이렇게 한 번씩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운동하다가 턱걸이 같은 것도 하다가 조금 힘들잖아요. 좀 힘들면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있다가 지팡이도 이래 또 귀찮아서 이래 내려놓을 때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또 왼팔을 이렇게 좀 흔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옆에 기둥이 이래 있는데, 기둥이 그냥 하여튼 기둥에 이렇게 기대고 싶더라고요. 기대고 싶었는데
근데 이게 힘이 이렇게 탁 느껴지는 거예요. 기둥이 이렇게 탁 기댔는데, 손으로 왼손, 왼팔로 이렇게 기댔는데 힘이 탁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내 머리에서 뭐가 번뜩하면서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면서 다리 조작을 하면, 그러니까 뒷발을 앞으로 하고, 이게 여기가 오른쪽 다리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반대로 보일 것 같은데 여기가 오른쪽 다리입니다. 원래 오른쪽 다리가 뒷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뒷발을 앞으로 하고 앞발을 왼쪽 다리를 뒤로 해서 이렇게 밀면서, 팔로 밀면서 걸어보면 이 왼다리는 뒤쪽으로 가 있으니까 이게 어떤 느낌인가 하면 이렇게 밀어보니까 다리 조작이 뭔가 확실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왼발이 앞발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보세요. 조금 이렇게 걷는데, 왼발은 약간 뒤꿈치, 이게 뒤쪽으로 이렇게 축을 두면서, 뒤꿈치에서 왼쪽 엉덩이까지 이렇게 축을 주는 거예요. 딱 이렇게. 축을 주면서 오른발은 앞꿈치 위주로 약간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약간 앞꿈치 쪽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동일한 높이로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동작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제가 이 동작을 하면서 갑자기 또 든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 군대에 있을 때나 이렇게 저도 옛날에 노가다 이런 걸 조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노가다 현장에서, 막밀 현장에서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모래땅 이런데 바퀴가 빠지게 되면 좀, 운전수가 와서 좀 뒤에서 좀 밀어달라고 하고 이런 얘기가 종종 해요, 한 번씩. 그래, 뒤에서 밀어주는 동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데 양팔로 미는 게 아니고 왼팔로 미는 거예요. 왼팔로 밀면서 다리는 내가 원하는 방향. 오른발은 뒷발이었으니까 오히려 앞쪽에 갖다 놓고, 왼발은 앞발이었으니까 뒤쪽에 갖다 놓고 이렇게 쫙 밀면서 걷는 겁니다. 걷다 보니까 뭔가 내가 원했던 어떤 변화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난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전 단계가 뭐였습니까? 왼쪽 엉덩이를 벽에 가서 기대면서 걷는다. 혹은 오른쪽 앞쪽 골반 쪽을 이렇게 쿠션 같은 걸 대놓고 걷는다. 뭐 이런 걸 했잖아요. 요거 전 단계가 지금 그거였습니다.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거 확실합니다.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거 확실한데, 이거의 유용한 점은 언제 어디서나 왼팔을 기대거나 잡을 때만 있으면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봉이 있어도 할 수 있고요, 뭐 자동차 문고리를 잡고도 할 수 있고요, 장롱을 붙들고도 할 수 있고, 문틀을 잡고도 할 수 있고, 철봉을 잡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그러면 이게 다리 조작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는데, 이 다리 조작을 많이 하면 위로 올라오는 피가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특히 오른쪽으로 막 밀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왼쪽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데, 이래 보니까 내가 다리 조작을 할 때는 반드시 왼팔 운동하고 병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왼팔 운동을 할 수 없으면 다리 조작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왼팔에 힘을 줄 수 없다라면 다리 조작은 일단 그 상황 속에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다리 조작을 내가 하고 싶다라면, 아까 이 운동이나 하고 싶다라면
근데 보세요. 어제 지난 단계에서 이제 엉덩이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거, 또 골반에 쿠션 대고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잘못하면 지금 그거는 다리 조작은 되는데 왼팔 운동이 들어가지 않은 작업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왼팔 운동이 안 들어가고 그냥 엉덩이만 대고 걷고. 예, 아시잖아요. 그냥 저는 이제 왼발이 앞발이니까 왼쪽 엉덩이 대고 이렇게 걷는다고 했잖아요. 응? 이렇게 만 20번 걷고 이렇게 했는데 왼팔이 안 들어가잖아요. 왼팔 운동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뭔가 밸런스가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왼팔 운동을 또 따로 해줘야 되는 그런 이중의 노동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소모가 필요할 수 있다. 만약 한꺼번에 다리 조작과 팔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다면 훨씬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인가, 왼팔에 어떤 일정한 힘이 가해질 수 있다라면, 그러니까 왼팔 운동과 다리 조작이 계속 병행이 될 수 있다라면, 제가 전에 다리 조작을 30분, 많게는 1시간 이상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라는 게 뭔가 그게 딜레마가 있었던 거예요. 왜? 다리 조작을 많이 하면 왼팔 운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 이게. 그죠? 근데 왼팔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다라면 다리 조작을 어느 정도 더 많이 해줘도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어제 그저께 하고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그전에보다 다리 조작을 훨씬 더 많이 해도 괜찮더라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왼팔 운동이 안 되는 시점에서는 다리 조작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냥 일상적인, 보통 때 그냥 편안하게 지내라 이거예요. 다리는 편안하게 지내는데, 왼팔 운동은 혹시나 좀 딸릴 수 있으니까, 왼팔은 이렇게 좀 흔들어 주기도 하고, 밥 먹듯이 이렇게 흔들어 주기도 하고, 오른쪽 어깨 좀 쳐주고, 이거는 다리 조작은 안 해도 다리 조작을 했는 것보다 왼팔 운동이 조금 더 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팽창이 영향을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팽창이 크게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왼팔 운동이 계속해도 좋기만 좋은데, 저희 아내는 가끔씩 왼팔 운동만 하면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팽창으로 인해서 약간 순방향적인, 순방향으로의 정상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왼팔 운동을 하는데 뭔가 컨디션이 조금, 이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이상하다 싶을 때는 대처 방법 빠르게 하는 게 양손에 물병을 가득 잡아버리십시오. 왼팔 운동을 하는데 컨디션이 있죠. 팽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팽창을 해서, 저는 왼팔 운동하면 10중 8구, 거의 90은 그냥 좋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요, 왼팔 운동을 하면 한 6, 7은 좋은데 한 3, 4가 안 좋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는 양손에 물병을 잡고 이렇게 흔들어 버립니다. 양손에 물병을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오른쪽도, 그러니까 팽창이 있으면 상체로 올라오는 양 자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부족한 중에 오른쪽이 조금 더 올라온다는 거예요. 부족한 중에 오른쪽이 조금 더 올라오는데, 왼팔 운동을 좀 많이 해버리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갔던 피가 왼쪽으로 쓱 가버리면서 오른쪽도 피가 또 부족해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양손에 물병을 이렇게 같이 잡든가 흔들어 버리든가,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팔 운동을 좀 해준 다음에 또 왼팔 운동을 해줘도 괜찮고, 그러면 또 오른팔 운동을 얼마나 해야 돼요? 이건 모르잖아요. 근데 오른팔 운동은 조금만 해줘도 왼팔을 이겨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같이 하더라도 무조건 오른팔이 이겨버려요. 왜? 우리가 그동안 오른팔을 수십 년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흔들어도 오른팔이 이긴다라는 조건이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팔 운동을 좀 한 다음에 오른팔을 내려놓고 왼팔 운동을 좀 하든가, 아니면 다시 다리 조작과 왼팔 운동을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팽창이 있으신 분들이, 그죠? 저와 저희 아내의 상황이 약간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죠? 저는 팽창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이고, 저희 아내는 팽창이 굉장히 영향을 상당히 크게 미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저희 아내한테 저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가만 보면 이제 집안일을 가끔 가다 하면서도 적용하기가 쉬워요. 뭐 설거지를 하다가도 옆에 부엌 찬장이나 이런 냉장고 같은 데 손을 탁 대고 막 걸으면 한 20걸음씩 걸으면 되거든요. 또 뭐 이래 부엌에 빗질을 이렇게 한다든가 이래 빗자루질을 하다가 갑자기 뭐 컨디션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아니면 또 운동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밀거나 당기면서 당겨도 되고 밀어도 되고, 왼팔에 힘을 주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왼팔에 힘을 주면서. 근데 이 방향 왼팔은 자 특이점이 있는데, 자 이걸 조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밀 때는 사실은 앞쪽으로 밀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예전부터 왼팔은 뒤쪽이 많이 약하다 그래서, 오른팔은 뒤쪽이 세고 왼팔은 뒤쪽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뒤쪽을 좀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왼팔이, 그러면 가슴은 왼쪽이 더 세냐?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뒤쪽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빨리 뒤쪽을 좀 선제적으로 좀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가슴은 어느 쪽이 더 세냐, 그거는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오른팔 운동, 그러니까 세트 운동을 할 때 오른팔 운동, 왼팔 운동을 약간 비대칭적으로 제가 방향성을, 오른팔은 앞으로 밀고 옆에서 잡아당기고, 왼팔은 뒤로 당기고 옆으로 밀어주고 뭐 이런 형태로 갔거든요. 근데 또 왼쪽을 뒤로만 자꾸 당기다 보면 왼쪽 가슴이 또 약해질 수가 있어요. 약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 밀어도 좋은 느낌을 간혹씩 받아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가 이거 왼쪽 얼굴 쪽이 약간 눈 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살살 올 때, 이렇게 누워서 물병을 천장적으로 이렇게 좀 한 10여 차례, 20차례 이렇게 뭐 한 필요한 만큼 들었다 내리면 이게 통증이 살 완화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 앞쪽으로 밀어 올리면 가슴 쪽으로 힘을 주면 그게 약해지는 경우가 종종 생겨서, 아 이게 왼쪽 가슴도 좀 약한 구석이 있구나. 등 쪽이 워낙 오른손잡이들은 왼쪽 등 쪽이 유난히 약하고 또 겨드랑이 쪽이 심하게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왼팔 운동, 걷기 동작을 할 때, 아까처럼 걷기 동작을 할 때 왼팔은 위쪽만 제외하고, 위쪽을 해주기는 해줘야 돼. 너무 위쪽을 안 해줘도 이거 여기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거 할 때는 물병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는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굳이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보다 더 두껍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나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 그게 참 신기하다. 그래서 오른쪽 폐가 처져 있는 게 그 요인하고 뭔가 연결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가설을 세워보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팔은 앞으로 밀어도 되고요, 밀면서 걸어도 되고, 뭔가 봉이나 문틀 같은 걸 잡고 뒤로 살짝 당기면서 걸음걸이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위에 뭐 스트레칭 바를 철봉 같은 데 걸어놨으면 거기를 잡고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걷기 동작을 해도 됩니다. 방향이 몇 군데예요? 위로 빼고, 그죠? 앞쪽, 뒤쪽, 옆쪽도 됩니다. 앞쪽을 밀어도 되고 뒤로 당겨도 되고 옆으로 밀어도 됩니다. 또 옆으로 당겨도 돼요, 사실은. 또 밑으로 당겨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 밀어 올리는 동작은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왠가 뭐 오른쪽 어깨를 자꾸 쳐주고 오른팔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오른쪽 폐가 쳐져 있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왼손잡이인 경우는 오히려 위로도 같이 해도, 왼손잡이는 오른쪽이 모조리 약해요. 몽땅 약해요. 어깨도 약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깨는 오른쪽을 위로 들어주잖아요. 그죠? 왼손잡이는 앞, 뒤, 아래, 위
오른팔이 다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저는 이제 발 위치가 반대라는 거 여러분들 뭐 제가 워낙 자주 얘기했으니까 아시겠죠. 그죠? 저는 오른발이 뒷발이고 저희 아내는 왼발이 뒷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주려면 저는 오른발이 뒷발이니까 오른발은 앞에 갖다 놓고 앞꿈치에 약간 힘을 주고 왼쪽 다리는 뒤에 갖다 놓고 약간 뒤꿈치, 그러니까 뒤꿈치에 힘을 주면서 뒤꿈치와 뒤쪽 종아리, 뒤쪽 허벅지, 뒤쪽 엉덩이까지 이렇게 힘이 쫙 연결되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자세가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쫙 연결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오른쪽 다리고 이게 왼쪽 다리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연결되는 게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주면 근데 하여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세밀하게 가려면 자 여러분 뭐 방법이 어떻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연구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방법을 어떻게 해야지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동영상, 이 앞전 동영상 아마 제가 지금 찍고 있는 동영상이 22번 동영상일 겁니다. 복습 응용 연구 동영상 22번일 텐데 21번 동영상에 보면 밑에 댓글에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세요. 그 명수님이라는 성함으로 이렇게 어떤 분이 자신의 몸 상태, 본인은 오른쪽 다리가 앞발이고 왼쪽 다리가 뒷발이고 오른쪽 앞쪽 허벅지가 세다.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가 앞발이다. 근데 희한하게 옆구리는 이상하게 그분은 오른손잡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른손잡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오른손잡이는 거의 오른쪽 옆구리가 센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분의 직업의 특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제조업에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업적인 특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왼쪽 옆구리가 더 세다라는 거예요. 유난히 세다라는 겁니다. 약간 몸이 기형적이에요. 왼쪽 옆구리가 더 세서 왼쪽 옆구리가 더 세고 발은 누워있을 때 발은 왼쪽 발이 바깥쪽으로 확 이렇게 누워버린다. 옆구리가 왼쪽이 세니까 또 왼발이 뒷발이니까 왼쪽 다리가 뒷발이니까 왼쪽 발이 누웠을 때 이렇게 누워버리는 거죠. 그죠? 왼쪽으로. 하여튼 본인의 상황을 뭐 저한테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댓글로 남겼대요. 제가 최근에 세미나도 진행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상황을 이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대다수의 분들은 어떤 틀에서 들어가서 움직이는데 좀 약간 기형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몸 상태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경우도 종종 있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한번 그 댓글 한번 읽어보시고 또 그분 또 이렇게 하면서 왼팔 운동의 중요성이 왼팔 운동이 꼭 필요하더라는 걸 그 얘기를 계속이 아니고 그분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갖다 붙다 답글은 드리지 않았지만은 그거는 데이터로서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그분이 이제 그걸 해결해서 왼쪽 옆구리가 세서 좀 많이 세대요. 많이 세서 오른쪽 옆구리 운동을 빡세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아내는 오른쪽 옆구리가 되게 셌던 사람입니다. 오른쪽 옆구리가 되게 셌던 사람이라서 이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오른쪽 옆구리가 툭 튀어나오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명수님이 올린 댓글이 있습니다. 21번 동영상 꼭 참고해 보세요. 댓글 올려주셨으니까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분도 자기 몸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했대요. 나 그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감사하기도 하고,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해서 문제가 뭔지를 자기 몸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찾아내야 되는데, 스스로 찾아내요. 이거 뭐 누가 찾아내달라 자꾸 이렇게 하면, 이는 끝이 없는 작업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리 동작을 하면서도 이거 보세요. 그러면 옆구리는 어느 쪽으로 좀 힘을 줘야 되냐 이런 게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앞발 뒷발만 신경 쓸 거냐, 앞발 뒷발도 신경 쓰면서 옆구리도 좀 신경 써줄 거냐, 또 발바닥을 안쪽에 좀 힘을 줄 거냐 바깥쪽에 힘을 줄 거냐, 이것도 좀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건강회복에 관심을, 진짜 관심이 있으시다면 세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세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자, 이런 얘기 또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뭐 혹시나 뭐 스니커즈, 뭐 예를 들어서 뭐 런닝화나 운동화 이런 거 착용하고 많이 다니신다라면 발바닥을 한번 살펴보세요. 발바닥, 신발 발바닥. 슬립바도 괜찮습니다. 아니, 발바닥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바깥쪽으로 뭔가 많이 달아있는지, 안쪽으로 많이 달아있는지, 혹은 압축이 엄지발가락 쪽으로 많이 달았는지, 새끼발가락으로 많이 달았는지, 또 뒤꿈치는 오른발이 더 많이 달았는지, 왼발이 더 많이 달았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그것도 간접적으로 이게 확인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많이 달았는 쪽에 뭔가 내 체중이 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왼발 뒤꿈치 쪽이 더 많이 달았다면 왼발이 뒷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른발 뒤꿈치에 비해서 왼발 뒤꿈치가 더 많이 달았다면 왼발이 뒷발일 가능성이 많고, 왼쪽 발바닥 바깥쪽이 많이 달았다는 느낌이 들면 바깥쪽이 힘이 세다는 거예요. O자 다리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O자 다리. 그러니까 안쪽이 약한 거죠. 바깥쪽이 많이 달았으니까. 체중이 글로 실리니까 그 무릎이 바깥쪽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O자 다리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물론 그 신발의 모든 걸, 신발이 막 오래되고 따랐는 신발일수록 더 확인이 더 잘 됩니다. 새 신발은 잘 안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까 명수님처럼 왼쪽 옆구리가 세다 그러면 왼팔에 힘을 주고 운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옆구리는 오른쪽으로 밀면서 다리 조작을 하면 더 낫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왼팔에 힘을 주면서 왼팔은 뭐 밀어도 되고 당겨도 되고, 그죠? 그렇게 밑으로 당겨도 되고 이런데 하여튼 다리 동작을 하면서 옆구리까지 신경을 써줄 수 있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약간, 일단은 너무 복잡하면 사람들이요 질려버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순하게 하세요. 단순하게 앞꿈치 뒤꿈치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고 운동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왼팔의 힘을 어떻게 주는 것이 계속 동일한 힘만 그냥 앞쪽으로만 밀면 좋으냐, 그거는 아니에요. 한 번씩 앞쪽으로 몇 번 했으면 또 뒤쪽으로도 몇 번 해주고 또 옆쪽으로 밀어주기도 하고요. 아래쪽으로 당겨주기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왼팔은 약하기 때문에 밀기와 당기기를 골고루 해주면 됩니다. 위로만 안 밀어주면 돼요. 위로만. 그리고 위로 무조건 안 밀어주는 건 아니에요. 물병 들기 할 때는 같이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왼팔은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창틀이 있잖아요. 창틀이 있으면 이렇게 만약 이걸 잡고 이렇게 뒤로 당기는 거예요. 당기면서, 자, 이걸 뒤로 당기면서 이렇게 걷는 거야. 자, 이렇게 걸어도요. 자, 뒤꿈치 이렇게 확실히 힘주고, 앞꿈치. 자, 왼발은 뒷발이고, 왼발 뒷발이니까 약간 뒤꿈치에 힘주고, 오른발은 앞발이니까 앞쪽에 보내서 약간 앞꿈치에 힘주고. 그러니까, 세력, 주된 힘을 그쪽으로 쏠리라는 거지, 뭐. 뒤꿈치에만 힘주세요. 앞꿈치에만 힘주세요.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고 또 이렇게 옆으로
아까는 이렇게 앞으로 밀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해봤는데 옆으로 이렇게 밀어도 무방합니다. 뭐 주먹을 쥐어도 되고 손바닥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주먹을 쥐고 옆으로 이렇게 밀어도 되고, 저는 왼쪽 옆구리가 약간 약해요. 왼쪽 옆구리가 약해서 왼쪽 여기 모래주머니, 그죠? 60짜리 걸고 있거든요. 그 옆으로 이렇게 밀면 할 때 그냥 이렇게 한번 옆구리를 왼쪽으로 이렇게 쑥 한 밀어주면서 이렇게 다리 조작을 해주는 겁니다. 명수 씨는 저하고 약간 반대로 해야 되겠죠. 명수님은 오른발이 앞발이라고 해서 오른쪽을 뒤로 보내고 왼쪽을 앞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좀 걸어야 되는, 이쪽을 좀 내밀면서 조금 걷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른발은 이제 오른쪽 다리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반대예요. 이게 셀피 모드라서 오른발은 뒤쪽으로 보내고 왼발은 앞쪽으로 보내서 왼쪽은 앞꿈치, 오른발은 뒤꿈치 이렇게 해서 걷는 겁니다. 무릎을 접는 높이는 동일하게 하세요. 동일하게. 응?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자, 동일하게 왼발은 뒷발, 오른발은 앞발, 앞꿈치 이렇게 하면서 동일하게 접었다 들었다 접었다 들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혹시 여기 이제 집에서 이제 밑으로도 당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철봉 같은데 이제 스트레칭바 걸어놨으면 스트레칭바 이렇게 잡고 밑으로 살 당기세요. 당기면서 이렇게 걸어도 됩니다. 자, 걷는데 자 보세요. 제가 저도 전해드릴 게 되게 많아서 오른팔을 수시로 이렇게 드세요. 오른팔을 들어주면 오른쪽 폐가 들리는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왼팔은 어떻게 하든 힘을 가해서 오른쪽에 있는 피가 왼쪽으로 가게끔 자꾸 도와줘야 돼요. 왼팔은 힘을 가해서 오른쪽으로 올라오는 피를 왼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힘을 자꾸 가해줘야 되고, 오른팔은 위로 이렇게 자꾸 후 하면서 치켜들든가 오른쪽 어깨를 툭툭 치면서 계속 들으라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이게 한 10걸음 걷는다 그러면 한 두세 번은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10걸음 중에 두세 번 정도는 오른팔을 들어주면서 바람을 불어주라는 겁니다. 물론 머리도 같이 흔들어주면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다리 조작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리의 변화가 제가 느끼는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나서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불편한 것도 있는데 한 이틀 전에 불편하던 거하고는 약간은 다른 개념의 불편함. 좀 시원하면서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생기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무조건 좋았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 판단하고 계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낮에 이렇게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하고 있을 때는 되게 좋다라고 자꾸 느껴져요. 근데 문제는 저녁이나 잠잘 때 약간 이게 대처를 잘 못하면 왜 불편하지 막 이런 결과 값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규칙을 좀 지켜야 돼요. 다리 조작을 할 수 있는 최소값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값. 그러니까 다리 조작을 하려면 반드시 왼팔 운동과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왼팔 운동이 안 될 때는 다리 조작을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왼팔 운동의 최소값은 지팡이에요. 지팡이. 물론 이거는 좋은 거예요. 이거 센 거예요. 지팡이 그렇게 센 거 아닙니다. 지팡이 그렇게 센 거 아니에요. 근데 지팡이를 짚을 정도면 걸어 다녀야 되고요. 제자리 서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눌렀다 뗐다 하면서. 물론 걸어 다닐 때는 이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하시면 이게 한꺼번에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는데 저는 오른발이 이쪽 발이 뒷발이거든요. 이 발이 뒷발이니까
지팡이를 짚을 때 왼발을 짚을 때 오른쪽 골반과 오른쪽 무릎을 앞으로 쓱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요. 자, 다시 보세요. 저는 오른발이 뒷발이라고 했습니다. 지팡이를 짚는데 오른쪽 다리가 뒷발이기 때문에 오른쪽 골반과 오른쪽 무릎이 나가버립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걸어요. 지팡이를 짚을 때만 이렇게 걷습니다. 지팡이가 손에 없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걸어요. 편안하게. 다리 조작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안 한다 이 말이 이 말도 중요합니다. 왜? 지금 다리 조작을 해버리면 왼손 왼팔 쪽이 피가 부족해지기 시작할 텐데 다리 조작을 왼팔이 부족할 때는 다리 조작을 하면 안 되거든요. 해버리면 어떤 효과냐면 가스가 위장 쪽으로 확 몰려와서 배만 빵빵해지고 배고픔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배가 위가 또 우리가 중환절 이런 쪽으로 자꾸 눌러버리면 위장이 빵빵해지고 폐가 안 맞아버리면 가스가 위로 못 올라와서 배만 뻥그라지처럼 볼록 올라와 버릴 수가 생겨요. 그래 되면 이제 입맛도 좀 떨어지고 밤에 잠잘 때도 뭔가 불편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리 조작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왼팔에 거의 합당한 세기의 운동을 계속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만약에 내가 왼팔 운동을 하긴 하는데 다리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쉬는 시간에 왼팔 운동을 더 주면 다리는 좀 쉬고 왼팔 운동만 더 플러스 시켜줘야 돼요. 더 플러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리 조작을 하다가 왼팔 운동과 함께 다리 조작하다가 쉬는 시간이다. 그때는 도구가 없으면 왼팔이라도 이렇게 자꾸 흔들어요. 오른쪽 어깨 툭툭 쳐주고 바람 불면서 자꾸 왼팔 운동 또 왼팔에 막 좀 부족하다 보면 물병이라도 이렇게 막 한 15번, 20번 막 흔들어주고, 네? 또 이렇게 해주다가 내가 그랬죠. 뒤쪽으로도 이렇게, 이거 알게 들었잖아요. 팔꿈치, 왼발에 힘주고, 팔꿈치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이것도 좀 하고. 그러니까, 다리 조작을 많이 했으면 제가 최근에 거의 한 달 동안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물론 제 안에는 팽창 문제 때문에 무조건 왼팔로만 하면 안 된다. 가끔 가다가 오른팔도 같이 해줘야 된다. 이 얘기도 제가 여러 번 해드렸고, 자, 오늘 또 한번 해드렸죠. 만약 왼팔 운동 하다가 좀 느낌 이상하면 양팔 운동 한 다음에 또 왼팔 운동을 또 하시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나온 방법은 어떻게 보면 뭐 저게 무슨 방법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주 좀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잘 쓰시면 변화의 속도도 좀 빠르고 근데 또 하여튼 뭐 효과가 세니까 근데 문제는 잘못 써버리면 고생 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왼팔 운동과 혹은 또 오른팔 운동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세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나중에 딴소리 하시는 분 계세요. 에? 오른팔 운동도 필요합니다. 근데 다리 운동과 왼팔 운동은 같이 병행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오른팔 들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10걸음 걸으면 오른팔 한 2번, 2~3번 정도는 흔들면서 바람 불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람도 불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고 물론 뒤로 걷기나 이런 모든 다른 부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계가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지껏 배워온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순방향 원리로 다리를 바꿔주는 다리를 제자리로 옮겨 놓고 또 왼쪽 가슴 그동안 빠져버렸던 왼쪽 가슴 왼쪽 팔로 피를 옮겨주는 작업이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바깥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저 만약 운동을 하면
다리 조작과 함께 왼팔 운동을 강하게 하면서, 그죠? 근데 여러분들 습관적으로요, 왼팔이 좀 부족한 건 확실해요. 오른손잡이가 왼팔이 부족한 건 확실하고, 왼손잡이가 오른팔 쪽이 피가 부족한 거는 너무너무 확실해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또 부족해서 거기에 만약에 피를 갑자기 많이 보내주면 무조건 좋으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팽창이라는 문제가 생겨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곳으로 계속 보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렵다 해갖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왼팔을 보세요. 여러분들 좀, 저는 뭐 하여튼 그래요. 밥 먹는다. 밥을 오른손으로 먹을 거 아니에요. 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이 손이 오른손이거든요. 오른손으로 밥 먹, 왼손으로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지금 제가 다리 조작 안 해요. 밥 먹는 동안에는. 왜? 낮에 많이 해놓은 게 있으니까. 지금 다리는 좀 쉬고, 오른쪽 어깨 툭툭 쳐줘가면서, 어차피 숟가락은 드니까, 그죠? 왼팔을 이렇게 또 밥 먹다가 왼팔을 이렇게 흔들어주고, 좀 더 세게 해주고 싶으면 왼손에 전화기까지 잡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하철을 탄다. 지하철을 타고 왼손으로 이렇게 봉 이런 걸 잡으세요. 예? 지하철에 이렇게 해서 봉을 잡거나 아니면 왼손에 손잡이를 이렇게 잡으면서, 손잡이 잡으면 힘이 되게 세죠. 밑으로 당기면 힘이 되게 세죠. 그때는 이렇게 앞꿈치, 뒤꿈치, 앞꿈치, 뒤꿈치 하면서 다리 조작 좀 하셔도 됩니다. 오른쪽 어깨 치면서. 제가 왜 지팡이를 항상 자꾸 이렇게 동영상 찍을 때도 이렇게 잡고 있는지 아세요? 왼팔로 피가 좀 자연스럽게 가라고 계속 도와주는 겁니다. 왜? 55년 동안이나 혹사시켰으니까, 에? 55년 동안이나 이거 굶겨놨으니까 좀 보상 좀 받으라고, 보상 좀 해주려고. 이게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이걸 모르니까, 뭐 왼팔로 왜 그래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팔을 계속 쓰다 보면 점점 왼팔 쪽으로 가는 피는 점점 부족해지고, 오른쪽으로 계속 피가 넘어오면서 나중에는 이게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또 다리는 많이 쌓이니까 오른쪽으로 와 있던 피가 창자 쪽 다리 쪽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피를 더 오른쪽으로 또 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기하급수적으로 왼쪽에서 피가 빠져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중풍이 걸리면 왼쪽이 완전히 마른 나무 막대처럼 말라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피혈액이 공급이 안 돼버리는 수가 생겨요. 우리가 이제 당하고 나면 아차 이래야 되는 거죠. 보통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막 이런 식의 한탄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뭔가 대책을 세우겠죠. 뭔가 대책을 세울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무조건 왼팔을 해주면 좋으냐,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다리 조작을 일절 안 한 상태에서 왼팔 운동만 계속 해버리면 그 문제 생겨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리 조작을 아예 안 하고 하루 종일 안 하고 하루 종일 왼팔 운동만 하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순방향 원리는요, 대장에서 소장으로 오는 피가 오른쪽 다리를 거쳐서 왼쪽 다리를 거쳐서 오른쪽 가슴으로 왔다가 왼쪽 가슴으로 이동하는 게 순방향 원리예요. 그러니까 대장을 제외하면 오른쪽 다리에서 왼쪽 다리로 갔다가 오른쪽 가슴으로 올라왔다가 왼쪽 가슴으로 피가 이동하는 게 순방향 원리로, Z자 거꾸로 Z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대장에서 소장으로 넘어오는 거는 일단은 무시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보다 왼쪽 다리를 더 많이 찬 이유가, 오른쪽 다리로 가는 피를 왼쪽 다리로 먼저 옮겨놓으면 양쪽 다리가 밸런스가 맞으면서 오른쪽 가슴으로 올라와요. 오른쪽 가슴으로 올라오면 왼쪽이 부족해지니까 왼쪽으로 당겨주는 게 이게 순방향 원리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왼팔 운동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다리 조작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왼팔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 혹은 오른팔 운동도 팽창이 많으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오른팔 운동도 한 번씩 섞어줘야 되는 거예요. 물병을 양손에 들고 흔들어주면 중간중간에, 팽창이 많으신 분들은 양손에 물병 운동을 좀 하세요. 그런 다음에 왼팔로 마무리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 하여튼 좀 느낌이 쎄하면 오른팔 운동도 같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조작을 심하게 할 때는 왼팔도 같이 심하게 해요. 저 나가면 막 이게 턱걸이 기고 왼손으로 막 당기는 거 한다 그랬죠. 중간중간에 이제는, 어제는 그저께는 많이 안 해봤습니다. 그냥 한 5-6번 당기고, 또 다리 조작할 때 병 누르면서 다리 조작하고, 또 당기면서 다리 조작하고, 옆으로 밀면서 다리 조작하고, 밑으로 당기면서 다리 조작하고, 이러니까 굳이 막 왼팔 운동을 20번씩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없더라고요. 그냥 필요할 때 가서 5-6번씩 해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 조작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지팡이를 손에 놓는 시점에서는 아예 다리 조작을 아예 안 했어요. 어제 저녁에는 아예 다리 조작을 안 했습니다. 자기 직전에 한 2세트 했습니다. 그때는 왼팔에 힘을 주고 했습니다. 자기 직전에 한 2세트 했는데 한 20걸음씩 2번 정도 걸었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는 다리 조작을 일치 안 했습니다. 그냥 왼팔 운동.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오늘 다리 조작을 좀 많이 했으니까 저녁 시간에는 다리 조작을 좀 쉬고 왼팔 운동만 해주자. 어젯밤에 좀 잠을 좀 편하게 잤어요.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를 때는 나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다, 뭐 신호 때도 없이 다리 조작을 한다든가, 다리 조작을 많이 해보면 왼쪽 팔이 딸려버리거든요. 그 명수님도 그 댓글에 왼팔 운동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댓글 한번 보세요. 그래. 여러분들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결국은 오른손 잡이들 왼팔 쪽에 피가 부족한 건 확실해요. 근데 그 원리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꼭 순차적으로 들어오신 분들만 이 동영상을 보고 연구하면서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이 동영상을 듣고 따라해버리면 이상한 결과가 자꾸 나오면서 고생만 엄청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다 해보세요. 밑으로 당기면서도 다리 조작을 해보시고, 네? 스트레칭 바 같은 거를 밑으로 당기면서.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봉이 있잖아요. 봉이 있으면 옆에 서서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다리 조작은 계속 하는 거예요. 오른팔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자, 이게 봉이 있어요. 세로 봉이 있어요. 어디 뭐 지하철 같은 데 타면, 그죠? 세로 봉이 있잖아요. 그냥 밀기만 하지 말고 골고루 해야 돼요. 밀어도 보고 당겨도 보고, 한 3걸음 밀다가 3걸음은 당기다가 3걸음 밀다가, 오른팔 한 10걸음 되면 오른팔 2-3번 들어주고 바람 불어주고, 또 이게 지겨우면 옆에 손잡이 잡고, 지하철 타고 손잡이 잡고 이렇게 또 이렇게 좀 당기는 느낌도 갖고, 중간중간에 오른팔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오른쪽 어깨만 툭툭 치면 되죠. 바람 불면서. 오른손 들면 자기 부르는 줄 알고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되니까, 그죠? 어깨만 툭툭 쳐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이렇게 해줘야 왼팔이 딸리는 그런, 그렇게 하다가도 중간쯤에는 이렇게 다리 조작을 좀 쉬면서 왼팔 운동으로 좀 보충을 좀 해주세요. 보충을 좀 해줘요. 다리 조작을 해주면 몸이 빨리 바뀌는 건 맞아요. 팽창도 빨리 풀리려고 자꾸 변화가 일어나고. 근데 다리 조작을 하는 양에 맞춰서 올라오는 피를 잘 대처를 해줘야 되거든요. 왼팔로만 당기는 게 아니고, 저희 아내처럼 팽창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양손에 물병을 들고 오른쪽으로도 좀 당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팔이 약간 아파진다든가, 아플 때 피가 좀 부족한 거예요. 오른쪽 머리가 조금씩 아파진다든가 막 이럴 때 양팔에 물병 들고 막 이렇게 해보면
좋은 구석이 있습니다. 좋은 구석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래, 하여튼 지난 이틀 동안은 자, 다리 조작을 위한 최소 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밀고 당기고 이거는 센 거예요. 최대값이라고 봐요. 최대값. 네? 밀면서 걷고 밑으로 당기면서 걷고 뒤로 당기면서 걷고 옆으로 밀면서 걷고 앞으로 밀면서 걷는 거는 이거 팔에 힘을 세게 주는 거거든요. 이게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있을 때, 지팡이를 누르면서 다닐 때는 다리 조작을 좀 해도 됩니다. 다리 조작을 앞꿈치 뒤꿈치 구분하면서 걸어도 되고. 네? 근데 지팡이에 힘을 안 주는 순간, 설사 잡고 있더라도 힘을 안 준다면, 지팡이가 없는 순간부터는 다리 조작을 멈추세요. 멈추고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보충해줘야 돼요. 왼손 운동 보충을 하든가, 아니면 왼손 운동 하다가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팽창이 많으신 분들은 양팔로, 물병이 없으면 양팔로 흔드세요. 양팔로 권투를 하든가 양팔로 이렇게 흔들든가 하다가 왼팔로 이렇게 또 해주다가, 왼팔로 해주다가 또 좋다가 또 살 나빠지면 또 양팔로 해주세요. 양팔로 해주다가 또 왼팔로 이래주면 또 좋아지는 느낌. 팽창이 영향을 미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자꾸 밑에서 올라오는 피를 처리해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하여튼 이번에 지난 이틀 3일 동안 깨달은 바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이 운동법을 알아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다리 조작을 할 때는 항상 거의 합당한 왼팔 운동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되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파급을 영향을 미칠 건가는 저도 모릅니다. 각자에게 다른 영향력을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또 실수도 하고 또 무리도 하고 혹은 무서워서 또 주저주저 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다고 뭐 무조건 용기 내서 하시라 난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라는 건 조금씩 처음에는 약하게 해보고 자신감이 생기면 조금 올려보고 등급을 올려봐서 더 강하게 하고, 또 데이터가 쌓이면 더 강하게 하고 몸이 적응을 하면 더 강하게 해도 되거든요. 저는 바깥에 나가서 운동할 때 2시간 반에 걸쳐서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강하게. 저는 이제 몸이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강하게 해도 충격이 그렇게 심하지 못해요. 근데 처음에는요, 강하게 했을 때 몸에 충격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저만큼 강하게 하라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강하게 하지 마세요. 조심스럽게 하세요. 조심스럽게 하는데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몸을 요 정도는 내가 더 해도 되겠다 그러면 조금 더 양을 늘리세요. 양을 늘리시고, 자, 다리 조작과 왼팔 운동이 병행이 돼서 가다가 다리 조작이 멈추게 되면 저는 왼팔 운동을 좀 더 보충을 해줬습니다. 지팡이를 걷고, 지팡이를 걷게 되면 다리 조작 안 하고 지팡이만 이렇게 꾹꾹 누르고 다닌다든가, 어깨만 툭툭 친다든가, 그러니까 상체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다리 조작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해되죠? 하여튼 2, 3일 동안이지만은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귀한 걸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방법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기도는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정리를 내릴 때 기도는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겸손이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해요.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믿든지 아니면 자신을 믿든지 세 중에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죠. 또 뭐 부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부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들은 마호메트에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하여튼 근데 기도라는 거는, 저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가끔가다 기도 안 할 때 많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런 기도합니다. 라면을, 가족을 위해서 라면을 끓여도 하나님 물 조절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라면 끓일 때 육수 잘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면 잘 적당하게 불게 해주세요. 면 잘 삶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기도하고 끓여 놓으면 가족들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출했다가 들어올 때 되면 하나님 오늘 저녁에 아내랑 딸아이랑 행복하고 화목하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소한 것도 자꾸 기도하는, 저는 이제 겸손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라면 끓이는 거 하나도 내가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저 전직 요리사 출신이에요. 저도 약간 양식 계통의 요리사 출신인데, 요리요, 아무리 이렇게 저울 갖다 내고 해도요, 똑같은 맛이 똑같이 안 나와요. 모든 상황의 불세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그 시간 타이밍에 따라 달라져 버리고, 육수에 따라 달라져 버리고, 하여튼 내용물을 얼마나 익혔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고, 양념을 어느 타이밍에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고, 맛이 다 달라져 버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만이 이걸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건강이라는 거는 이 땅의 지구 안에서,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엄청난 숙제거든요, 숙제.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니까. 언제 죽느냐, 죽더라도 안 아프고 죽느냐 아프고 죽느냐, 이 싸움인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방법적인 것도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여튼 물어보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부분들, 물론 한꺼번에 모든 걸 알려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렴풋이는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어렴풋이는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숨 쉬듯이 기도하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나는 너희와 동행하고 싶대요. 산책하면서도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도 바깥에 나가서 운동할 때 계속 기도 반, 기도 반, 운동 반,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근데 좋아한다는 그런 걸, 우리가 어떤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기도를 했을 때 보상이 없다라면 그 기도가 한 달을 가겠습니까? 1년을 가겠습니까? 보상이 없다라면, 물론 뭐 돈을 뭐 10,000원 내놨으니까 10,000원어치 내놓으세요, 이런 보상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서,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오늘 내로 답을 주시든지, 아니면 일주일 뒤에 답을 주시든지, 한 달 뒤에 답을 주시든지, 혹은 1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답을 주시든지, 답을 주시기는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군대에서 들어가서 처음 해봤는데, 21살에 군대 갔으니까 벌써 한 30년 전에, 30 몇 년 전의 일이죠. 근데 30년이나 연륜이 쌓이니까, 아, 내가 그때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어떤 거는 10년 만에 응답해 주신 것도 있고, 어떤 거는 1년 만에, 어떤 거는 5년 만에, 어떤 거는 바로 즉각적으로 답변해 주신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게 쌓이니까, 아, 기도는 그냥 헛소리가 아니구나, 이게.
내가 답답한 거 기도할 게 없으면 하나님 나 뭘 모르겠어요. 좀 뭐 좀 좋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뭐 요상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으실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상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제 신앙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같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몸에 문제점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자꾸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몸에 문제점이 뭔가요? 다리에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타나 있나요? 골반에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 있죠? 엉덩이에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 있죠? 창자에는 도대체 팽창이 있다면 어느 쪽에 있죠? 한번 눌러보긴 하고, 저 사람이 뭐 폐가 처져 있다라는 폐는 얼마나 처져 있는 거죠? 횡격막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그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머리 쪽은 또 오른쪽으로 피가 잘 안 올라온다는데, 나도 그런 거 좀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본인이 그걸 해결하려고 달려들면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모르겠다 그러고, 이 짓거리를 왜 하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막 자꾸 이런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게 돼요.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근데 기도를 하고 나면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TV를 보는데 그게 하나의 응답이야. 아, 횡격막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나이를 먹으면요, 이게 횡격막 폐가 좀 확대돼요. 폐 확대증이라는 게 있어요.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게 있는데, 폐가 이렇게 처지면서 창자를 누르게 되면 간이 부담을 느끼고 위장이 눌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 그 TV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어느 날 채널을 딱 돌리면 그게 탁 보이면서 내 관심이 내가 기도했던 거기 때문에 그게 탁 꽂혀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길성아, 횡격막은 이렇게 생겼고 몇 년이 지나면 횡격막이 처지고,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 속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또 어떤 사람이 뜬금없이 찾아와서 그걸 또 알려줘요. 괜히 막 건강 지식 자랑한다면서. TV를 보다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를 듣다가 갑자기 그런 게 얘기가 나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응답하시는구나. 또 어떤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때는 철봉을 바라보고 있는데 막 그동안 기도했던 응답이 그 철봉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도했는데 내가 갑자기 벽을 짚었는데 갑자기 삐릭 하고 돌아가면서, 왼팔에 힘이 들어가네? 왼팔에 힘이 들어간 채로 다리 조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해보니까 이거 자동차 뒤에서 미는 거하고 비슷하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다리에도 압력이 걸리고 파워가 걸리고, 그러면 다리의 변화가 빨리 일어나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여러분한테 기도를 자꾸 하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 문제나 저희 가족 하여튼 이런 문제는 제 문제는 제가 제일 먼저 기도하고 알아차리겠죠. 느낌도 있고 하니까. 저희 가족은 저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알아차릴 수 있겠죠. 계속 확인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모르잖아요. 명수님처럼 나 오른손잡이가 다 오른쪽 옆구리가 다 셀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명수님 댓글 바라보고. 그게 몰라요. 또 명수님이 또 틀리게 판단했는지 솔직히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그분의 생각에, 그분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있을 수도 있다. 예? 근데 100% 믿을 수는 없어요. 10%는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90%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연구를 하면서 그걸 찾아냈다라는 걸 내가 높이 치고 싶다. 이런 겁니다. 그죠? 발가락도요, 오른 발가락은 좀 힘이 있고 왼 발가락은 힘이 없고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약한 발가락을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구석구석에 어떻게 문제가 나타나 있고, 문제가 확인이 되면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우리가 많이 다뤄봤어요. 해결하는 방법. 그 반대쪽으로 털어주면 된다, 이게. 반대쪽으로 힘을 가해주면 제자리에 돌아온다. 이거는 그냥 상식 아닌 상식, 우리가 많이 해봤던 거게 워낙 데이터가 많으니까 바르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가 어딘지 모를 때는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몸에 나타난 비대칭적인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문제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요, 화장실이나 샤워실에서 이렇게 샤워할 때 전신 거울로 이렇게 한 번씩 보면요, 혹은 여러분들 뭐 발가락 깎을 때 발가락을 보거나 발 씻을 때 발가락을 보던가 발바닥을 보면 형태를 다 보세요. 혈관을 하나하나 다 보세요. 하지 정맥류가 어느 쪽이 센지, 무릎은 어떤 모양을,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 모양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다리를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아, 오른발이 뒤쪽으로 가 있으니까 무릎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왼발이 앞으로 가 있으니까 무릎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복숭아뼈는 또 이렇게 되는구나. 왼발이 앞으로 가 있을 때는 여기 오금 쪽, 무릎 뒤쪽은 또 이렇게 형태가 나타나는구나. 기도를 하면 그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보려고 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안 보이고 볼 수도 없고 안 느껴지고 절망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 처음 찍을 때부터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을 그냥 짠 하고 다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렇게 고침받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래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는 아담, 하와, 이브 이래 있었는데,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죽게 만드시지 않으셨다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브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원죄라는 그런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거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인 걸 압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더라도 저는 죄인인 거 압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예수님 믿고 저는 꼭 천국 가고 싶습니다. 천국 가는 게 제 인생 목표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건강하시고 이 땅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시다가 모든 분들이 천국에 가셨으면,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죽었어도 천국 못 가면 그 불행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이 땅에서 좀 고생하면서 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보다 고생 더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제 나름대로는 고생 엄청 하면서 산 것 같아요. 죽어서는 꼭 천국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 죄를 인정하면 천국 간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모르면 하나님 나 모르겠으니까 좀 알려주세요. 이래 기도해요. 사소한 거 다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요, 이렇게 물 마시고 하나님 따뜻한 물 마실까요? 차가운 물 마실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느낌이 잘 와요. 그 순종하면 내가 영혼이 기뻐요. 심령이 기뻐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아니, 이런 것도 너 기도하냐? 근데 좋아. 이런 식인 것 같아. 차가운 물 마실까요? 따뜻한 물 마실까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 교회 다녀도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근데 한이 해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또 좋은 거 주시겠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또 귀한 거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얘기 조금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 또 하나님 좋은 거 알려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건강이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